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오하름입니다. 네,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네,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나서 1월 셋째 주 하이빔 뉴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권용주 교수님이 자리를 비우셔서 저희가 이렇게 투샷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새로운데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반응들을 선플 위주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저희가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요. 구 기자가 직접 다녀온 제네시스 GV80입니다. 네, 지난 15일이죠. 일산 킨텍스에서 출시 및 시승 행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이 GV80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에서도 이 브랜드 확대를 이끌 주력 제품입니다. 네. 이미 많은 스파이샷과 예상 그래픽 그리고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게 길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제품에 대한 피로감이 좀 많이 높을 것 같은데 이 현장에서는 또 기대치가 있던 터라 네.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같이 갔었는데 네. 사람이 진짜 많았죠. 외신에서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외국 기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거의 한 500명 정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현대차 그 직원분들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였는데요. 또 이미 많이 피로감을 느끼셨지만 그래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나 머신 러닝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카페이, 능동형 노면 소음 저감 기술 이런 기능들이 새로 들어가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네시스에서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듣자마자 되게 처음 듣는 단어들이 그렇죠, 굉장히 생소하죠.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네. 뭐 이렇게 다 처음 듣는 것들인데 직접 타보신 거잖아요. 네, 타봤죠. 어떠세요? 네, 일단 첫인상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이 클래식화 분위기를 내는 측면 디자인이랑 또 새롭게 선보인 그린 외장 컬러는 기존에서 보기 좀 힘들었던 요소기도 한데요. 또 현장에서 직접 그 현대차 그룹 디자인 센터장 이상엽 전무를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전에 그 벤틀리에서도 일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다. 그때 이제 벤테이가를 직접 디자인하셨잖아요. 그때 구현을 못했었던 그 완벽한 비례감을 이번에 제대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벤테이가보다도 비율이 완벽하다. 네. 네. 그때는 이제 뭐 아우디 플랫폼을 좀 공유했던 거라 좀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내는 어땠나요? 네, 실내는 여백의 미를 뭐가 별로 담았다고 없다? 하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딱 봤을 때 상당히 단순합니다. 많은 기능을 담았음에도 그만큼 이제 인터페이스 면에서 상당히 개선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좀 디지털화가 많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뭐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 그다음에 뭐 크리스탈로 장식한 다이얼식 기어 레버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이얼이 크리스탈로 돼 있잖아요. 네네. 투명한 유리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게. 그 또 G 매트릭스라고 해서 마른 목골 형태의 좀 약간 울퉁불퉁한 그런 굴곡을 넣었는데 이 그립감이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그런 유리로 하면. 이걸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방향지시등 쪽 레버라던가 이런 사소한 버튼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타보니까 뭐 엔진이나 이런 좀 승차감이나 성능은 좀 어땠나요? 저는 이 직렬 6기통 3.0 디젤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새롭게 선보인 엔진인데 상당히 그 예전에 벤츠나 BMW의 직렬 6기통 엔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극찬인데요? 네, 부드럽고 좀 강력한 회전 질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 출시 장소에서 이제 알버트 비어만 사장님도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영입 효과가 상당했다는 거를 이제 직접 타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고급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음 줄이는데 굉장히 기술을 많이 넣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기존 이제 고급차 같은 경우는 뭐 이중 접합유리라던가 뭐 흡차음제를 좀 보강을 많이 해서 좀 차를 두껍게 만들어줬어요. 네,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음 진동을 줄였는데 이번 GV80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손을 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음이 밖에서 들리잖아요. 그럼 그 반대되는 주파수를 스피커에서 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무뎌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소비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뭐 어떤 음파가 왔다 갔다 하는지. 네, 그렇죠. 근데 직접 시승했을 때도 이게 저는 확실히 와닿았던 게 뭐냐면 바닥에서는 소음이 없는데 이 풍절음이
네. 차가 또 크다 보니까 풍절음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노면음을 네. 없앨 때는 풍절음도 같이 없애주는 기술을 넣어야겠는데 이제. 그러게요. 이제 위쪽에서도 좀 네. 네, 나중에 보강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좀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뭐 없었을까요? 역시 가격. 가격. 네, 6,580만 원에서 시작되는 가격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본 옵션들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을 사도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서 네, 뭐. 이 시작가로는 아주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막 9천만 원이라고 써 있는 이게 뭔가요? 이제 풀옵션 이것저것 이제 다 때려 넣으면 8,500만 원 한 정도의 가격이 넘는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막 다 안 넣으셔도 이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수입차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이제 계약이 됐다가 그러나요? 어제 당일만 15,000여 대가 네, 돼가지고 제네시스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해요. 15,000여 대. 어제 제가 듣기로는 연내 한 2만 대 정도 네, 팔다. 24,000대를 목표로 잡았는데 벌써 그럼 반 이상이 계약이 1년 됐다고 정도 합니다. 지를 벌써 받아놓은 네. 거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9천만 원 정도 육박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눈에 들어오는 수입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경쟁하는. 일반 소비자분들은 볼보 XC90 요즘 네. 너무 인기죠. 네,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이제 꼽고 있는데 또 폭스바겐 투어렉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 하지만 이 제네시스에서는 이 BMW X5, 벤츠 GLE를 지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랑 봤을 때 그리고 회사가 봤을 때. 원래 이 목표는 꿈은 크게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낮춰 잡는 것보다 X5, GLE와 꼭 경쟁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김성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두 번째 소식은 5등급차에 대한 뉴스인데요. 네. 저희가 5등급차는 좀 많이 전해드렸었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5등급차를 한번 몰고 나가면 뭐 잘못하면 과태료만 65만 원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폭탄입니다. 과태료 네. 폭탄인데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이유로 이 5등급차 운행을 제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중복 적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범칙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이 너무 좀 다양해서 운전자뿐 아니라 규제 당국에도 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시급합니다. 근데 저는 문제가 다른 것게 아니고 규제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네. 잘 알면서 이거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도 지금 어디서 얼마큼 걷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우리가 이쪽에서 알려준 거 따로, 아니야. 이쪽에서 따로 막 이러니까. 그렇지. 네. 너네가 다 걷으면 65만 원이다. 우리가 계산을 딱 해줬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현재 5등급차 운행 제한은 약 4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발표를 했죠. 서울 도심 4대문 안에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걸리면 약 하루에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제일 비싼 되고요. 거야, 이게. 네. 그다음에 또 정부가 미세먼지 비감 조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5등급 차를 몰면 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비상시에, 그죠? 네, 저감 아주 심한 날. 네, 조치가 발령하면 여기에 오는 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시행에 따라서 5등급 차가 수도권 운행을 하면 확실히 또 제한이 되고요. 운행을 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10만 원이 또 부과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얼마냐면 45만 원.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네. 이외에 365일 이루어지는 노후경유차 단속에 걸리게 되면 365일이네요. 네, 수시 단속입니다. 수시로. 네. 또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잘못 나오면 65만 원이다. 그렇죠? 네. 이거 소비자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어디다 적어놓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저희도 지금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고 문제는 이 모든 과태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오는 2월이나 3월 중에 네. 환경부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을 합니다. 2월 중 어느 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네. 그렇죠? 그래서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어요. 발령이 됐어. 이 상태에서 노후 경유차가 4대문 안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4대문까지 왔어요.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
단속에 추가적으로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네 가지 항목을 모두 다 적용을 하게 되면 하루에 65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예. 너무 과다하게 청구가 되니까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25만 원짜리는 10만 원으로 좀 낮춰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에 대해 각 부처별 관계자들은 이 해당 사실을 일단 알고는 있었습니다.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법령 통합에 대해서는 좀 정부 측이랑 확실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부 환경과 관계자 역시 서울시와 이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이 해당 사안을 좀 생각하고 있으며 운행 제한을 통합해서 조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논의가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유난히 서울하고 이제 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한 번 들어오는 차는 여기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라든지 뭐 지자체별로 지금 너무 다 난립이 네.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 한 명은 이제 확실히 딱 같이 좀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까지 오늘 같이 할 거예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이제 쌍용차 마힌드라 사장이 16일에 이제 네. 강한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 쌍용자동차 이사회 의장이죠. 네. 파완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16일 한국을 찾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KDB 산업은행 관계자 그리고 이모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난다고 합니다. 딱 만나는 분들을 보니까 왜 오는지 대충 얼추 네, 감이 잡히시죠. 잡히는데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유일까요? 네, 방한 목적은 이 한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엿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쌍용차의 상황이 좀 많이 좋지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직접 나서서 우리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좀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도와달라.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마힌드라는 쌍용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근 2,300억 원을 직접 투자하겠다고 좀 밝혔습니다. 네. 긍정적인 현상일 텐데요. 하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마힌드라 그룹은 이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지원할 경우 우리가 좀 2,300억 원이라는 좀 거대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정부를 한번 떠보러 오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얘네가 말할 수 있는 건 그 전에도 이랬던 사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라고 오는 건데 맞습니다. 왠지 해줄 것 같으니까. 그쵸. 어떤 사례가 있었죠? 네, 업계에서는 이 한국 GM의 전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그쵸. 네, 라고 벌써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되지 않은 얘기예요. 그쵸. 뭐, 길지 않았어요. 네. 네. 군산공장 폐쇄 이후 이 철수설까지 나돌았던 한국 GM이죠. 여기 모기업인 GM이 산업은행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GM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죠. 되게 상황이 비슷합니다. 마힌드라랑. 네. 네. 그때 GM도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한 좀 지원을 좀 해달라. 많이 해줘야 우리도 투자하겠다. 이런 조건을 조건이자 뭐 놨었어요. 압박이자 뭐 다양한 맞아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고 결국 산업은행은 약 8,1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마힌드라 역시 이것과 되게 유사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다 라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근데 네. 그 한국GM 사례에서 봤을 때 정부가 지원을 이렇게 수천억 원을 했을 때 네. 국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네. 왜 한국GM이라는 기업에 우리가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야 되냐. 네. 약간 이런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지금도 솔직히 이게 만약에 수면 위로 좀 더 많이 올라와서 대중들의 귀에 들어갈 경우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기업이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좀 뭔가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쌍용차라는 그렇죠. 거대한 이 제조사에 또 먹고 사는 노동자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쌍용차는 예전에도 한번 휘청거렸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항상 시기가 뭔가 선거철하고 잘 겹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이번에도 약간 네. 태풍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 해줘야 되는 느낌적인 느낌도 또 있는 것 같고.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합니다. 김 기자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어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거의 한 50대 50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인 상황과 이런 걸 또 염두에 봤을 때는 정부가 조금 도움의 손길을 내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 한국GM의 사례에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기에는 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 너무 좀 팽팽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GM한테 처음에 그렇게 8,100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또 먹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레일블레이저 출시하면서 복직자들도 생겼다고 하고 이제 다시 좀 정상화를 찾아가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한국GM의 사례가 조금 제대로 나아간다면 또 쌍용차도 가능성이 있을 법한데 이제 한국GM이 어떤 전례를 남겨줄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대출금 상환이 오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올해 쌍용차가 갚아야 할 대금이 약 900억 원 정도이고요. 쉽지 않아요 지금. 세요. 맨날 요즘 적자 보고 있는데. 수천억의 적자를 내고 있죠. 이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약 700억 원은 오는 7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가 그래도 한번 연장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산업은행한테. 그때 산은은 한 200억 원 정도만 우리가 좀 연장을 해줄 수 있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이런 다양한 전례를 봤을 때 마인드라 입장에서도 우리가 더 투자를 좀 하겠다고 이미 밝힌 이상 이런 부분 조금 좀 연장을 해주면 안 되냐 라는 좀 의지를 갖고 직접 수장이 한국을 찾은 거죠. 지금 사는도 그렇고 마인드라도 그렇고 둘 다 너가 좀 해주면 내가 해줄게. 너가 좀 투자하면 내가 돈 더 줄게. 약간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이 마인드라의 한국 방문이 좀 쌍용차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인 기업의 미래 계획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모쪼록 잘 해결돼서 좀 우리나라 국산차 산업이 조금 더 성장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셋째 주 하이빅 뉴스 여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좀 다양한 산업 또 신차 소식 여러 가지로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